내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꼭 필요하죠. 최고급입니다. 산양류 단백질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건데 하루 2스푼이면 충분합니다. 100% 네덜란드 최고급 산양류인데 미국 초유 단백질도 함유되어 있고요. 피시콜라겐도 함유되어 있고요. 포스트 바이오틱스 유산균도 함유되어 있고 아미노산 4종 포함해서 파격 특가입니다. 이봉규 TV 파격 할인입니다. 50%. 1세트 총 4통에 59,800원인데 2세트 10통에 119,600원 파격 할인 1544-7933 기회 놓치지 마세요. 애국기업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도태우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도변.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요즘에는 어떻게 뭐 책을 냈다고 그러던데? 네, 헌법 파괴자 문재인이라고요. 헌법 파괴자 문재인. 네. 그러면 그렇지. 헌법. 이 책에서 주로 어떤 걸 다룬 거예요? 네, 이게 문재인 그 시기에 책 5년간 표지 좀 주세요. 연설문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책으로는 한 15권 분량인데요. 그 인터넷에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년간의 연설문 전체를 분석해가지고 5년간의 연설문. 네, 그 자신의 한 공식적인 말을 가지고 그 본질이 헌법 파괴자라는 것을 규명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아니, 자기가 연설한 것도 헌법을 파괴한 거예요? 자기 연설 내용도? 연설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 겁 없이 예. 뭐 내자 말자 예를 들어 뭐 우리나라 이제 그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이나 인위적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면서 우리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추진한다 이런 거를 부정해 버리거든요. 어이구, 그런 게 그렇게 많단 말이에요? 아니, 연설에서 대놓고? 네, 예. 그러면 내자 말자 17년 9월에 그런 말을 했고요. 유엔에 가서. 예. 그리고 뭐 그런 게 수없이 많습니다. 남북러 삼각협력의 기초를 확실히 다져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미일 협력이 아니고 남북러. 남북러 삼각협력이라고. 뭐 자유 삭제 개헌 시도했던 것은 유명한. 이건 유명하고. 그렇다면 이 참 연설문이라는 건 뭐 온 국민한테 이게 말하면 다 공개하는 건데, 그런데 그 연설문에 헌법 파괴가 그렇게 수도 없이 있었다면 진짜로 이 사람은 우리나라를 파괴해서 고려연병제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네. 그러니까 연설에서 하는 말처럼 돌이킬 수 없이 뭐 이런 말 잘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되돌릴 수 없이 뭐 돌이킬 수 없이 그런 말 잘했지. 네. 체제를 확실히 바꿔놓겠다라는 방향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렇지. 돌이킬 수 없이 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세상. 예? 그리고선 행동은 뭐 행동도 그런 헌법 파괴 행동은 뭐 무지하게 많이 했지만 연설문을 분석을 했구나. 네, 물론 위장도 많이 합니다. 위장도 많이 했죠. 만일 이런 말만 100% 한다면 네. 사람들이 그 본질을 깨닫기가 더 쉽겠지만 네. 이런 심각한 말들을 숨겨놓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한 90% 정도는 예를 들어 뭐 그렇고 뭐 좋고 이런 말 하다가 심각한 말을 슬쩍 항상 한 10%뭐 이런 식으로 끼워 넣는 거죠. 그러니까 뭐 모르는 사람은 하고 지나가다가 이제 다 속기 십상인 거. 그러네. 교묘하게. 그러니까 네네. 그거를 5년간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남북한 합쳐서 고려연방제로 가려고 임기 중에 하려고 시도를 하고 종전선언을 그렇게 외치고 했는데 그렇죠. 실패한 거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죠. 실패하고 저렇게. 이재명이 이어서 이재명이 여러 가지 뭐 그 노골적인 더 조폭이라든지 개인 캐릭터라든지 이런 건 좀 다른 게 있어도 근본적으로 이런 헌법을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체제 바꾸려고 했던 노선은 같은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렇게 가려고 해서도. 이야, 무섭다 이게 저 몇 페이지 정도 됩니까? 지금 233페이지 뭐 아주 두꺼운 분량은 아닙니다. 200, 보시기 쉽게. 읽기 쉬운 거네. 그 정도 분량이면. 예. 그 인터넷 서점에 다 나와 있어요? 내일 이제 오전이면 깔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이제 내일 나가는 거니까 오늘 녹화하지만 그 날짜로는 2월 1일 날 깔린다. 그렇죠. 이거죠?
네, 2월 1일부터는 네, 오전. 2월 1일 오전에는 여러분 인터넷 서점이나 뭐 오프라인 서점에 사실 수 있다니까 관심 가지신 분 이렇게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이렇게 그 연설문에서 대놓고 헌법을 파괴했다. 이거 그러면 이게 뭔가 세력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냥 혼자 단독으로 이런 엄청난 짓을 할 수가 없고 그 북한하고 연계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우선은 네. 우리나라 자체에서 뭐 우리가 익히 알듯이 586 운동권 세력 중에 상당 부분 네. 종북화되어 있고 윤미향 의원 같은 사람 보면 뭐 뚜렷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김종석 의원도 뭐 북한에다가 자꾸 저작권 여주고 그런 그 종북화된 586 운동권 세력이 상당히 강고하게 둘러싸고 있고 그리고 그 종북화된 세력 중에 일부는 분명히 북한과 직접 연락이 됩니다. 그렇죠. 예. 이번에도 뭐 지금 대북 사건 간첩단 사건이라든지 대북 접촉 사건에서 많이 김성태 등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과 직접 연락되는 그 부분도 반드시 있다고 봐야 되고요. 예. 그런데 제가 볼 때 더 심각한 문제는 예. 이러한 완전히 노골화된 종북 세력에 대한 것은 차라리 경계심이라도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방어가 되는데 네. 문재인처럼 점잖은 척 나와가지고 사실상 말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다 부정해버리고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이념 정통성 다 부정해버리고 또 한미일 협력 노골적으로 부정해버리고 촛불혁명 찬양하면서 법치 파괴하고 탈원전 해버리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반헌법 반체제적인가에 대한 이런 그 경계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2의 제3의 문재인 정권은 계속 출연할 수 있는 거죠. 네, 이재명이 됐으면 그럴 뻔한 거지. 그거보다 더 할 뻔도 오히려 했을 수도 있고. 그럼 이재명하고 뭔가 그러니까 이런 그 헌법 파괴 5년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바톤 타치에서 이재명에서 완전 헌법 파괴가 아니라 완전히 끝내려고 이게 해다가 이게 실패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재명보다 문재인이 더 무섭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은 사람들이 쉽게 좀 알아볼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러난 범죄도 형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장동이라든지 뭐 조폭과의 커넥션이라든지. 그런데 문재인은 핵심적으로는 헌법 문제로 갑니다. 그러니까 형법에 관련된 뭐 강제 북송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게 더욱 본질적으로는 체제 자체를 변성하는 헌법 문제에 상당히 본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지만 이렇게 처벌하거나 그것을 극복하기는 난도가 더 어려운 거죠.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야, 진짜 무시무시한 거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우리 저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통령을 만들고 그리고 아직까지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 참 이게 굉장히 심각하죠. 그것이 심각한 거죠. 대통령을 만든 우리 사회의 헌법적 균열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그게 아직도 별로 극복이 안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헌법이란 거는 원래 어디로 가는 게 앞으로 가는 건지 동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싸우지 말자고 한 것이 헌법인데 그 앞으로 가는 것 와중에 약간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약간 왼쪽으로 갈 수는 있지만 어느 게 앞으로 가는 건지는 합치가 돼야 되는 건데 그렇죠. 문재인 시기가 보여준 것은 이 우리 사회에서는 어디가 앞으로 가는 건지 어떻게 가면 뒤로 가는 건지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진 균열이 이렇게 갈라진 완전히 이렇게 쪼개진 게 존재한다는 대놓고 뒤로 가자고 조정한 거죠. 대놓고 뒤로. 그러니까요. 역주행을 하면서 자기는 그걸 앞으로 가는 거라고 계속 뻔뻔스레 말하거든요. 전혀 다른 길로 가자는 거죠. 돌이킬 수 없는 다른 길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대로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요. 무섭네요. 어떻게 그런 부분을 극복하지 않으면은 나라가 상시적으로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문재인이 이런 걸 헌법 파괴자로 어떻게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이제 근본적으로 헌법 파괴적이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거기에 파생되는 많은 그 문제를 낳는데 네. 그 중에는 이 강제 북송 문제라든지 네. 네. 탈원전에서 이렇게 뭐 서류도 다 폐기하고 네. 이 국고에 거대한 손실을 끼치고 네. 등등 형법적으로 다루어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네. 생기게 되는데요. 이 가장 이제 극적으로는 여적죄 고발도 당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9.19 군사 합의가 얼마나 반역적인 행위였던가 하는 게 이제 갈수록 드러나고 있는데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처벌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헌법적 각성이 아주 높아져야 이제 좀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는 일로 생각됩니다. 예. 아니 이번 만약에 그런 헌법 각성이 덜 되면은 이제 형법적으로 아무리 처벌하고 싶어도 상당히 저항 수위가 높은 거죠. 예. 그러면 헌법적으로 처벌하기는 뭐 국민적 각성이 필요하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형법적으로는 저지른 죄로 단죄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문재인에 대해서? 네, 이제 그 사법 처리 네. 부분인데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 사회에 아직도 한 뭐 30% 줄 잡아서 네. 이상 되는 부분은 이러한 문재인의 반헌법적인 헌법 파괴적인 생각이나 지향에 대해서 네. 어쩌면 자기도 모른 채 따라가거나 알면서도 동의하거나 어쨌든 문재인의 편에 서 있는 부분이 상당히 존재하거든요. 제가 예. 볼 때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사법 처리에 대해서 아주 강한 저항이 일어나게 되죠. 예. 그러니까 이 형법적으로 다루려고 할 때 아무리 실정 형법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맞는 게 생겨도 네. 이번에 강제 북송 경우에도 사실은 대통령 목전까지 갔지 않습니까? 예. 직전까지 서훈 뭐 이렇게까지. 근데 거기서 이제 딱 끊긴 거죠. 예. 사실은 서훈이 최종 결정권자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유 당연하죠. 네. 그런데도 서훈에서 끊긴 거죠. 그 고리가. 그런 일들이 딱 끊기게 되는 어떤 저항의 힘이 바로 문재인의 이런 반헌법적인 데 대해서 국민들이 아직 충분히 논의도 덜 일어나고 각성도 덜 돼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태우 변호사는 이제 이런 책을 통해서 네. 문재인의 헌법 파괴 한 거를 낱낱이 이제 고발을 하는 거군요. 예. 네네. 국민적 각성을 이끌어내는 또 하나의 매개체로서. 네. 네. 그 아주 의미 있는 책을 출간하셨는데, 자, 야, 이거 지금 우리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국민들이 우파 국민들은 지금 시급한 게 이재명 단죄하는 거니까 이재명 단죄하고 문재인의 그 죄들 여적죄가 됐든 전부 그 죄들을 단죄할 걸 우리 기대하고 있거든요. 단죄할 수 있을까요? 시간차로 우리는 검찰에서 한꺼번에 두 사람을 집어넣기는 좀 부담도 되고 그러니까 우선 이재명 보내고 그다음에 문재인을 다룰 것이다. 우리 예측하는데 예측대로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게 어려울까요? 저는 네. 그 노력이 법적으로 세 가지 법적인 측면에서 네. 동시에 진행되어야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해요? 문재인에 대해서는 네. 민사적인 책임을 묻는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이제 원전에 관계된 건데요. 예. 탈원전을 말도 안 되게 무리스럽게 추진해 가지고 네. 엄청난 국고 손실을 끼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요. 그 민사를 어떻게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우리 국민들 중에 특히 이해관계가 높은 뭐 한전 주주라든지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예. 일종의 집단 소송처럼 민사 피해를 책임 추궁하는 네. 거액의 그야말로 손해배상을 물어야겠죠. 예. 반헌법적이고 아주 잘못된 정책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예.
재산 피해를 많이 끼쳤기 때문에 네. 그럼 책임자가 손해배상을 해야겠죠. 야. 이 그 측면의 법적 싸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 이 예. 발달된 서구 선진국일수록 민사 책임을 철저히 추궁해서 네. 이 사회적인 사실 예방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그 부분 추구가 하나 있고. 아, 잠깐만요. 그다음에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소비자 연맹이라든가 이런 데서 요즘에 왜 그 난방비가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난방비 온 국민에게 이렇게 말하자면 피해를 끼친 게 탈원전 정책이 중요한 변수였기 때문에 탈원 정책을 추진한 문재인에게 소비자 연맹 같은 집단 소송으로 거액의 진짜 소송을 할 수도 있네요. 그거 도태우 변호사가 좀 앞장서지 그래요. 우리나라는 집단 소송이 서구처럼 아주 원활하진 않게 좀 상당히 제한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네. 이제 그 주주 경우에는 주주. 대표적으로 집단 소송이 제도적으로 허용돼 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일반 소비자하고는 조금 소송하기가 불편하게. 그 한전 주주들은 할 수 있네요. 한전 주주들. 그렇죠. 거기가 가장 유력한. 그러네요. 자, 민사소송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엔 또 뭡니까? 그 다음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헌법적인 부분의 싸움인데, 네. 이거는 꼭 그 소송보다도 네. 여러 가지 이념적인 우리 이봉규 대표님께서 진행하신 유튜브 방송도 네. 하나고요. 네. 그래서 각종의 이념적인 방식으로 얼마나 이 사람들이 반헌법적이고 또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출현할 수 있다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된 극복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두 가지를 활발히 해야만 사실은 사법 처리, 형법적인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앞에 거, 뒤에 거 그 두 개 민법적이고 헌법적인 거를 잘 하지 않으면서 계속 형법적인 사법 처리만 노력하면은 우리 소기의 목적을 노력만 실컷 하고 잘 안 되는 그게 있을 수 있다. 오케이. 그러네요. 세 가지로 동시에 해야 시너지 효과가 나고 이제 효과가 날 수 있네요. 네네네. 그렇군요. 하여튼 딱 필요한 시기에 의미 있는 책이 나왔다고 판단되는 이거 그래도 꽤 작업이 길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런 기획에 대한 제안을 해주신 분이 이제 심만수 대표라고 출판계에 오래 계신 분인데요. 그래요? 예. 이분이 제안을 하신 것은 문재인 정권 말기였어요. 예. 그래서 4년차 말기에 이제 이 작업이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되어서 시작되었는데 본격적으로 많이 된 것은 제가 보궐선거에서 떨어진 직후였고 제일 암울했던 시기에 저도 제 개인적으로 참 제일 그래. 고통스러웠던 시기에 그러게. 이 작업을 약속한 게 있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참 힘든 그 시기에 좀 작업했던 그러네요. 책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선거에 이겨서 국회의원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게 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하여튼 저도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언제 한번 또 스튜디오에 한번 나와 주십시오. 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태우 변호사였습니다. 이거 부정선거하고 좀 많이 싸웠는데, 이 부정선거하고 싸운 그 변호사들이 여러 명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참 앞장서서 열심히 했는데, 보궐선거에 떨어지고, 또 이런 그 의미 있는 작업을 했군요. 몰랐었는데. 이거 한전 주주들이 민사소송, 걸 수 있다니까. 이것도 이 방송 나가면 걸겠는데요. 그래서 민사소송 거액, 한 100억 정도 해서 아주 전 재산을 그냥 양산을 싹 그냥 아주 팔아치워서 싹 하게끔 거리에 나왔게. 아니, 거리가 아니지. 감옥으로 가야 되니까. 집 걱정 안 해도 되니까. 거기서 이제 오래 사시면 되니까. 의미 있는 책이 나왔네요. 마치겠습니다.